우리들이 결국은 리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임페리얼까지 가려면 성장하는 리더의 경험을 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회원번호 6744 이혜정 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웃으셨죠? 그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임페리얼로서 드리는 어떤 조언보다는 제가 걸어왔던 길을 옆집 언니처럼 편안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애터미 시작할 때 참 막막했었어요. 그런데 판매사서부터 쭉 시작해서 임페리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스폰서의 여정이랄까,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폰서는 그냥 존재 자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판매사 이전에 에이전트잖아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셔서 제 옆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3일은 충청도에 가 계시고 3일은 제주도에 가 계시고, 그러는 바람에 어디를 가도 저희 스폰서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에이전트였을 때 센터에 갔을 때 누가 옆에서 어서 오라고 커피 한 잔을 주고, 세미나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만 주는 그런 스폰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존재 자체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파트너가 생기면 그 다음에 스폰서가 해야 될 역할은 동행이죠. 나가서 거절을 당해도 혼자일 때보단 2명일 때가 덜 마음 아프고, 그리고 PV를 올리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행이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든든했고요. 일이 성사되면 100배로 좋았고, 거절을 당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와 동행을 거쳐서 후원을 해야 됩니다. 함께 가서 사업 설명도 해주고 제품 설명도 해주고,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회사에 대한 비전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1팀, 2팀, 3팀, 4팀 자꾸자꾸 팀이 생깁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올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열정, 내 시간, 때로는 내 자본까지. 자본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파트너 중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텐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기차 싹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아낌없이 투자하기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반드시 올인의 시대가 있어야 돼요. 그 시절이 모든 조직이 미친 듯이 확장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올인의 시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로얄마스가 돼 있고 크람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파트너들한테 반드시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모든 걸 이끌고 왔던 그 시간을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조직을 이끌어 보십시오. 세미나 전체를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상담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팀에 가서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그 권한이행을 해드리면 반드시 그분들은 또 리더로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권한이행을 하시면서 안부에, 당부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땐 저를 부르세요. 제가 반드시 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한번 뛰어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리더, 성장하는 리더의 경험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임페리얼이 됩니다.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제 스폰서님께 여쭤봤어요. 스폰서 뭘 해야 됩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쭤봤을 때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은 임페리얼은 해결사다. 해결사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들추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마무리하고 다독이고, 때로는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서 조용히 조직을 잠재우는 것. 그게 임페리얼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배웠죠. 작년에 제가 엄마가 아프셔서 그때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싱글이다 보니까,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가진 워킹맘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애터미를 하는지 제가 헤아리질 못했었어요.
90이 넘은 엄마를 응급실 앞에서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그 어린아이를 응급실에 보내고도 일선 현장에서 나와서 일해야 되는 워킹맘들이 얼마나 애터미에 많은가. 왜 나는 그때 그들의 손을 잡고 왜 위로를 못 해줬을까. 그러면서 깨달았죠. 조용한 해결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가정의 왕할머니 같이 밥은 먹었냐고, 남편은 요즘 어떠냐고, 아이는 취직이 좋은 데 다니지 하고 물어보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도 임페리얼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팀장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국장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임페리얼 되고 나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다 보니 존재와 동행과 후원과 상담과 올인과 권한이행과 해결사 역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린 사람이 전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임페리얼이 오는 과정에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봤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또 많은 반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잠시 멈춰서서 나와 너와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슬러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